예, 반갑습니다. 2020년 캠프 세계시민교육 1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목은 리본, 나는 세계시민으로 다시 살기로 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2020년 캠프 세계시민교육을 기획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저희랑 같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내 삶을 재설계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 세계시민교육을 설계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이고 일상적 재난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다시 모으고 내 삶을 어떻게 다시 풍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힌트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저희들이 마련했었고요. 실제로 지금의 세계시민교육도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실천하고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엔에서는 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 목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도 제목을 일상적 재난 속 세계 시민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전환, 한마디로 리본이라고 한 이름으로 나는 세계 시민으로 다시 살기로 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눠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방식의 리본, 두 번째는 생활방식의 리본, 세 번째는 소비방식의 리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사고방식의 리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로는 평화와 정의 섹션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바로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와 함께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삶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료화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의 김영하 대표와 함께 실제로 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책 도서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스모모의 김영철 교육연수팀장과 함께 평화의 런즈로 세계시민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요. 실제로 워크숍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리본은 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전되는 시기여서 3번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생활방식의 리본에 들어가서는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일부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N소프트의 이광계 대표와 함께 이 코딩의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여기와 함께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한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실천해요.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방식의 리본과 관련되어서는 사회적 경제 파트와 함께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일부는 오프라인,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종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김영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세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파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 아주 인기인 분이죠.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유기농 펑크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무포장 가게 솔의 이아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생각을 바꿔요 분해를 위한 생산 제로 웨스트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때는 더블로 출연했는데요. 저와 함께 한양대 임팩트 사이언스 센터의 이명희 선임연구원과 함께 공감해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대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총 9강에 걸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캠프의 세계시민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캠프의 세계시민 교육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현장의 활동가 전문가와 함께 자신들의 어떤 활동 내용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관을 획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한 당사자성에 입각한 교육의 기획과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민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중의 감수성들을 좀 늘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시민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혁신의 방안들을 내 생활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세계 시민 현장의 학습 모델 및 온라인 교육을 좀 확대하는 데도 저희들이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데도 저희들이 기여를 한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시민교육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저희들이 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1년 동안의 회고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강의를 위주로 하는 방식보다는 역시 이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신도 의견도 내고 그것들 같이 공감하고 그런 경험들 나누는 그런 워크숍 방식의 진행이 훨씬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형태는 역시 강의보다는 워크숍 방식 내지는 그러한 참여를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의 탄력적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는 또 온라인의 수요가 되게 큰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운영 능력을 저희들이 좀 강화하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런 교육기회 및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그리고 다양한 협업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공동의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좀 다양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처럼 좀 각각의 어떤 입문처럼 다양한 과정들의 입문과 같은 것들을 좀 옴니버스 방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밀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층위별로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그러한 수요가 꽤 많다라는 걸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층, 그 다음에 청년층 이렇게 좀 다양한 층에 맞게, 계층에 맞게끔 교육 대상 그룹을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주제를 좀 다각화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시민교육을 좀 회고해 보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